오늘 강의는 제목 그대로 5G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소리의 진동,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이 개념을 좀 강의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 주파수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렸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주파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자기파를 운운했는데 아직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나 봐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너 전자기파의 개념에 있어서 네가 뭐라고 운운하던 간에 마이크로파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해서도 네가 답변을 해라. 근데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안 하죠? 네, 반갑습니다. 에센님, 오스카님. 원래 사탄마귀들이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기초적인 거밖에 알질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운운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영화에서도 양자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예? 내가 이제 이런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단 시작점부터 좀 꽂아줘야 돼. 내 강의는 여러분이 배운 과학적인 용어들과 내용들을 다 마스터를 한 후에 박사 수준 그 이상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된 후에 거기까지 배우고 따져 물어. 배우는 과정 중에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예?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운운을 하면서 이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진동은 또 파동이랑도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빛이 파동성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구장창 외쳤던 게 인간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전에 배우는 과정 중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이 파동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제자의 그 맨 끝자락에 있는 이 개미 한 마리가 입자성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런 음모론, 과학도 모르는 너 크크크크 거릴 거 아니야, 독사 새끼 마냥.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무슨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제자 노릇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전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 전혀 없지, 전혀. 네, 영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서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란 말이야. 사람들은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빛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허접하다고. 예? 이 파동이라는 개념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요? 이거예요. 그냥 쉽게 비교하면 여러분들 특정한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을 하는 건데, 이게 소리, 빛, 지진 등이 있다고 이제 그들은 가르쳐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리의 매질은 공기이고 물결의 매질은 물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빛은 매질이 없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으로 진공을 통과한다. 그래서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아는 적외선, 자외선, 전파 등이 이들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매질이 파동이 만든 요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과학 분야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든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과학 분야에서 들이밀지 마시라고. 내가 실시간 강의하는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차원 수준, 그리고 고차원의 수준, 그 다음에 하늘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영의 계급에 따라서 설명을 주는 거니까, 내가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한 다음에 계속 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시기가 와. 여당 야당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당 야당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당 야당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봤을 때와 여당 야당이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을 때랑 틀리다고.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했었던 게 뭐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강의했던 건데 얘네들한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 에너지라는 기준을 지금 알아가는 시점이라고, 이 인류는. 근데 이 에너지를 기준을 알아가면서 운운하는 게 우주잖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억 백만 개의 널 넘어서는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 수억만 배라 그랬어요. 수억만 배 곱하기 무한 숫자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에너지가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미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에너지의 기준이 엄청 많은데 그 인류가 찾아낸 게 그중 제일 동떨어지고 허접한 거 전기 에너지를 찾아냈다고. 이해가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설명하면 이 지구를 뭐라고 해? 에덴 동산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을 생명이라 그러잖아, 어찌 보면. 그래서 사탄들은 이 생명을 때로는 빛이라고도 해. 상호관계라고 생각을 해. 근데 상호관계지만 많이 달라.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아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전자기파를 빛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을, 정의를 내린다는 자체가 아직 지구 인류에서 절대 내리지 말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경우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빛이라는 것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빛을 무엇을 포함시키고 말을 한다고 쳐도 이 빛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빛에 대입하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배운 게 뭐예요? 예? 이 속도에 대해서 빛에 대입하면 광속이라는 개념을 넣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초에 창조주 아버지께서 지구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이전에 이미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어. 오래전부터. 그러면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지. 그러면 이 에너지 중에서 좀 수준에 따라서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을 넣어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넣어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생명과 연결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지만 나의 제재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걸 제대로 알려줄 리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비유적으로 피하면서 말하면 피하는 상태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스스로 알아내세요. 자, 생명과 에너지가 맞나? 그럼 이걸 두 개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에덴 동산 지구에다가 넣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에너지의 개념이 주파수랑도 맞아. 자, 에너지, 주파수, 좋아. 이렇게 맞는다고. 그러면 이걸 쉽게 비유하면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 자, 연결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 에덴 동산은 생명이지만 때로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주파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사탄들이 말하는 게 뭐야? 지구에는 고유 주파수가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 지구의 고유 주파수에 있어서 이 주파수라는 개념은 뭐야? 여러분이 주파수의 개념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고. 수많은 에너지 중에 찾아낸 전기 에너지 때문에 주파수를 알게 된 거야. 자, 주파수 정의를 내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어디다 써놨어? 안 지웠나? 진동과 파동이라 그랬잖아. 그치? 진동과 파동이잖아.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해. 진동과 파동이 있고 주파수의 개념이 있으니까 소리의 진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서 연결되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 에너지야, 에너지. 그치? 에너지. 그러면 수많은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게 뭐야? 전자 제품들, 즉 전자, 전기가 있어야 다 돌아가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를 알아야 돼. 에너지의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전자 제품들에 있어서 영향성이 크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강의를 해주면 안 되는데, 독사 새끼들 마냥.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따지고 보면 주파수와 연결성이 있고, 주파수가 어떤 연결성이 있어? 소리의 진동 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뭐가를 시킨다는 부분까지 니들 인간이 알아낸 교육 수준이 이거야. 그럼 내가 말하는 교육 수준은 뭔 줄 알아? 주파수, 진동, 파동,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주파수는 에너지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안 해줘. 믿지 마. 배우지 마. 내 영상 보지 마세요. 가 내 답이야. 이해가 돼? 기분 나쁜가 이렇게 가면? 에? 나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장이 커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진다고 하고 반비례가 관계가 확인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에? 그래서 많은 사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야. 뭐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면 자외선, X선, 감마선 보이지 않는다. 마이크로파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배우는 과학의 수준을 지금 나랑 비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인사 또 드릴게요. 수기님 반갑습니다. 이든님 반갑습니다. 이민희님 반갑습니다. 하늘님 반갑습니다. 미르님 반갑습니다. 로베님 반갑습니다. 진희님 반갑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영선단체는 이 빛을 생명이라고 두면서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빛은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빛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로만 둘 수도 없고, 광속이라고만 둘 수도 없어. 이해되세요? 빛을 한정 짓지 말라고. 그래서 빛은 뭐 매질이 없어, 전기자 상호적으로 진공을 통과했다, 이런 너희들의 가르침은 아직 저차원 수준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나한테 욕할 수도 있겠는데 상관은 없어.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주파수라는 건 내가 그래서 한정 짓지 말라고 한 거야. 한정 짓지 말라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파수의 개념은, 그리고 또 파동의 개념은, 진동의 개념은 다 연결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서 소리의 진동이라고 한 거야. 어찌 보면 이해가 좀 되세요? 소리의 진동. 그러면 오잖아. 이걸 DNA를 손상시킬 수 있고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줬죠. 예?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공략을 할 수도 있다고, 기억을 감퇴시킬 수도 있고 우울증, 불면증 뭐 다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들이 5G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라고 자빠진 거야. 어떤 걸 지금 걔네들이 입증하고 싶으냐? 뻔하죠. 뭐겠어요? 5G 반대하지 마라 이거야. 예? 5G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이바지를 할 생각을 하세요. 과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국민을 죽이기 위함이야? 국민을 살리기 위함이야? 국민의 편리성을 위한 거야. 그럼 국민의 편리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발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마귀 새끼가?
야, 5G가 위험하면 16G가 가면 완전 파멸의 길로 닿겠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인간 기계화가 될 거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이때까지나 갈 것 같아, 말세가? 웃기, 귀여운 수준이야, 이 독사 새끼들. 자, 그러면, 자, 주파수. 자, 그러면, 하면 뭐가 떠오른다? 진동, 파동.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위험한 게 뭐야? 위험한 게 뭐야? 이 진동이라 그랬죠? 진동수에 따라서, 혹은 파동에 따라서, 뭐, 이들은 뭐, 수많은 말 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강의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인체에 해롭냐, 안 해롭냐? 국민을 죽이는 무기, 군사 무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 다투는 문제가 뭐겠어? 내 입장은 이거야. 내가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스피커 있죠? 다 때려 부셔봐. 때려 부셔서 어떻게 스피커 만들어지는지 내부 안에 있는 물건들을 봐봐. 그러면 뭐가 좀 보일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파동 진동에 대해서 좀 알아봐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소리의 진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럼 이 소리의 진동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를 봐. 대신에 대한민국 땅이나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파동 진동, 주파수에 대한 책들로만 판별하지 마요. 왜? 저 위에 있는 꼭대기 고위층들과 좀 높은 사람들은 인간들을 해롭게 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진동 파동에 대해서 안 알려줘. 그냥 해롭지 않은 수준에 도달하게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내 교육에 있어서, 강의에 있어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 반발심 생길 그 시간에 국민의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 하시라고. 이바지. 독사 새끼 마냥 따져 묻지 말고. 이해돼요? 자, 지구 에덴 동산은 때로는 생명이고 때로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지구에 있어서는 이 자기장이나 여러 분야가 다 일어나요, 지구 안에서.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가 흐르다가 부딪히면서 어떤 공간들이 열리고 그 공간 속에서 들어가면 새로운 곳이 열리고 막 이러한 경우가 과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아직 그 에너지를, 수많은 에너지를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이 개념의 원리들을 이해를 못하지. 이해되세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럼 내가 말하는 게 이게 헛소리다. 그럼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보지 마. 이해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가, 지구 고유 주파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파수의 개념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주파수라는 개념이 우리 인체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어. 방식은 다 있어. 왜? 우리가 소리로써도, 공기로써도, 우리 안에 있는 혈관에 있어서 뭐가 다 돌죠, 뭐가. 그러면 얘네들이 그 무기를 개발시키고 증폭시키고 변환시키고 기계들을 막 만들어내서 이걸 엄청 많은 똑똑한 박사급들을 어떻게 하겠어? 후원해주면서 투자하면서 발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히틀러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를,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발전을 시킨 부분이 있다고. 근데 이거를 지들만 보유하고 여기서 콩고물 떨어지듯이 히틀러에서 나왔던 교육을 조금씩 발전시켜가지고 저 개미 새끼들 있잖아. 저기 그들이 국민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개돼지라 그러죠. 개돼지 수준 의식에 맞춰서 이렇게 던져준다고. 톡! 톡! 던져. 톡!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식을, 그 이상을 아는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요 콩고물 톡! 톡 던지고 주워 먹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애들도 기빵맹이를 그냥 때려줘야 돼. 나가 죽으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 따져먹고 너희들의 세상으로 가세요. 요거 그냥 기초적인 거 배우는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뭐야? 전자 기파든 진동 수든 파동이든 나발이든 간에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 내 교육은 간단해. 자, 전기 에너지가 없었으면 컴퓨터를 돌려? 못 돌리지. 그래요? 돌려요? 전기 에너지가 없어서 돌려? 못 돌리죠? 냉장고, 가전제품들 다 못 돌리지. 그러면 주파수를 어떻게 알아냈어? 결국에 어떻게 알아내?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에너지를 통해서 알아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아니야? 이거 부정하면 뭐 부정하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지구 안에서 고유 주파수가 어떻게 나와?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그럼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비유를 하려면, 여러분이 아직 만든 용어가 없어, 지구에. 그럼 이걸 비유를 하려면 귀신이야, 귀신. 내가 귀신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아. 귀신이 왜 전류를 빨아먹어? 전류를 빨아먹는다고. 이걸 쉽게 비유하면 뭔 줄 알아요? 귀신이 마음 먹으면, 이거는 진짜 귀신을 풀어버릴 수도 없고, 모니터로 들어가. 그럼 모니터에서 거려. 예를 들어서 채널 돌려. 뜨드드드드드 돌려. 혹은 다른 걸 막 보여줘.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환상이다, 꾸며낸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밝혀내면은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논문 쳐가지고 노벨상 만든 거는 사상 최강이잖아. 그러면 바꿔, 보여줘, 뭘 해? 그러면 귀신이 뭘로 하는 거겠어? 귀신의 개념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 하느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이유가 있지. 그러면 귀신이 그게 가능하다는 개념은 뭐야? 우리 전자제품에 이 컴퓨터 딱 메인보드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잖아.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비유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에너지의 저장 공간이 있고 그걸 타서 뭐 이렇게 하고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때로는 뭐라 그랬지? 주파수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주파수가 파동과 진동이라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야? 공기와 물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더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에너지와 주파수는 연결성이 있고, 또 뭐야? 에너지는 파동과 진동이 연결성이 있어. 그래서 주파수 가지고 해킹할 수 있다 이거야. 입이 근질근질한데 더 진짜 이야기 쉽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안 돼, 이 인류는. 내가 우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긴다고 생각해. 진동 파동이 있기 전에 에너지가 있잖아. 에너지를 빛이라고 봤을 때 통신하기 위해서 빛을 빵 광속으로 쏘잖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통신의 개념을 받잖아. 근데 에너지의 개념이 또 뭐라고, 때로는? 주파수는 진동과 파동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느껴져?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 있잖아. 그럼 뭐가 빵 가니까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통신을 주고받는 걸 또 누군가가 빵 하면 이 통신을 엿듣잖아. 그치? 그러면 이 소리의 매개체만 해킹을 해갔다고 사람들은 착각하잖아. 그 이상이 있다니까? 그 이상이 있다고. 쉽게 비유하면 함대를 해킹해서 내 걸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있어서는 때로는 주파수가 아니고 때로는 파동 진동이 연결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주파수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해킹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게 말하는 게 이해가 좀 되나? 그냥 내가 틀렸다고 하고 여러분이 맞았다고 해. 이거 계속 내가 빡치면은 진짜 말실수 핵심을 알려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냥 교육을
받으세요. 매질이 진동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파동이라는 것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리의 매질은 공기고 물결의 매질은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전자기파는 빛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적외선, 자외선, 전파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네 선생님, 평신 회원 나갑니다 이러고 그냥 살아. 알았지? 내가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음성은 다 잘 들리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질문 톡톡 시간인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5G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는 분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과 또 권력, 언론, 법, 종교, 돈이 무소불위인가요? 라는 질문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오늘 좀 강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5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한 2주 넘도록 강의를 못했죠. 그게 제가 좀 몸 상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문제로 인해서 2주 동안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을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연일 이어서 3일 동안 실시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주 동안 못했던 거를 목요일과 금요일 날 해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는 강의는 이번 주에 모두 다 끝을 볼 예정입니다. 예, 일단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유인님 반갑습니다. SM님 반갑습니다. 미르님 반갑습니다. 진님 반갑습니다. 굴구님 반갑습니다. 러브즈님 반갑습니다. 자, 강의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5G가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 답답하죠? 일단 5G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린 게 많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게 왜 군사기술, 군사무기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5G 질문을 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다 했고 5G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문제를 다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증명에 있어서 증명할 것들이 있느냐. 반대로 5G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에 대한 과학 증명은 이야기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둔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뭡니까? 어떤 존재죠? 세뇌죠? 이 세뇌라는 부분이 뭡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 항상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수한테 교육을 받든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든 모든 이제 그쪽 전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항상 장점과 단점을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배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무엇을 작성하거나 리포트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판별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5G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5G의 장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5G에 대해서의 장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속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점이. 5G의 장점이 속도 아니었습니까? 휴대폰 요즘 업그레이드 된다고 좋아하는데,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돼봐야 기본적으로 뭡니까? PC 사양이 휴대폰으로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PC 사양을 따라갈 정도로 휴대폰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지금 어떤 형식대로 발전되고 있습니까? 카메라 발전. 자, 좀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핸드폰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휴대폰의 기능들과 그 다음에 사양들이 높아졌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양보다는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카메라에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휴대폰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휴대폰 가격은 어떤가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아,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별로 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G잖아요. 5G를 광고했을 때 속도를 광고했지만 제가 이미 5G의 속도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선을 많이 씁니까? 무선을 많이 씁니까? 유선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광랜을 쓰죠. 광랜은 모든 통신사마다 있는 게 뭡니까? 100메가, 500메가, 1기가, 그 다음 5기가, 10기가예요. 근데 10기가하고 5기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2.5기가도 뭐 있다고 하고 2기가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통신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10기가를 써서 초스피드를 낼 수 있는 환경은 대한민국 땅에서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웬만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5G를 쓰든 뭐 예를 들어서 5G를 쓰는 데 있어서 5기가를 쓰든 2.5기가를 쓰든 2기가를 쓰든 1기가를 쓰든 속도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속도의 한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형은 지금 아마 한 100메가 쓰나요? 100메가? 와이파이 속도가? 자, 우리가 어떤 기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영화 다운받는 속도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다운받는 속도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으로 다운받는 속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와이파이는 뭐죠? 결국에 모뎀선이 꽂아져야 되죠. 그럼 사용이 안 되죠. 모뎀선이 꽂아져야지만이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5G는 중계기는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했으니까 지켜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속도 면에서 5G가 설명한 속도, 허위사실 유포한 속도를 따라가려면 그냥 지하부터 우리 지금 사는 도시 모든 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건축 들어가야 돼요. 두 번 말하기 싫습니다. 그들한테 자료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들은 5G가 건강상이나 속도면이나 감시 통제, 감청도청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기능이에요. 왜 군사무기라고 했는지, 왜 국민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5G 중계기를 엄청나게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진 재난 문자? 지진 재난 문자가 5천만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었을까요? 전달이 안 됐어요. 그쵸? 우리가 2016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2016년도 때 한반도에 지진이 엄청 일어나기 시작했죠. 특히 경주부터. 그쵸?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경주 지진이 거의 뭐 800회 이상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있어서 서울만 거의 빼고 전국구에서 대부분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문자로 통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받았을까요? 별로 없었죠. 근데 5G가 설치된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로 재미난 사건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어떤 발생? 5천만 국민의 위치가 다 어떻게 됩니까? 감청동청 당하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5G가 설치된 이후로 여러분이 이동하는 이동 라인을 모조리 파악하면서 문자를 통보합니다. 이게 왜 군사무기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한반도를 그려요. 대충 그릴게요. 너무 대충 그렸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좀. 자, 내가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있다가 서울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경기도의 코로나 상황에 문자가 옵니다. 그쵸? 5천만 국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5G를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위치부터 모든 이동 라인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점은 법안이 바뀌었다는 점. 어떤 법안? 여러분은 이제 개인 침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삭제가 됐기 때문에 법안에서.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여러분의 5G를 하면서 이동 라인을 지금 다 판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시끌벅적한 게 뭡니까? 카카오맵이죠? 예, 카카오맵이 아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오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강의니까 오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로 그냥 들으세요. 코코넛 맵이라고 있어요. 코코넛 스타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제 강의는 제멋대로 강의니까 알아서 이해하세요. 이 점이 지금 이동 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소들이 뜨고 있대요. 코코넛이라고 하면은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 실수했어요, 제가. 어떻게? 코코넛 맵. 그러니까 어쨌든 코코넛 맵이라고 있는데 이동 라인이 다 찍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국민분들의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그 문자가 다 뜬다는 점. 자, 경기도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경기도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자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이건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쵸? 편하고 좋다.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실시간으로 어디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로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좋아. 장점이야. 근데 반대로 선과 악이 있다 그랬죠, 항상 세상은. 자, 선과 악. 선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악은 뭐예요? 내 위치가 파악되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위치가 파악되는 게 뭐가 기분이 나빠. 좋아요.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이 코코넛 맵을 비유해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코코넛 맵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동 라인 위치는 다 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집, 내 친척 집, 친구 집까지 싹 뜹니다. 쉽게 비유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쫙 잡히니까 데이터베이스랑 연결된 라인의 모든 지인과 인맥들을 확보해요.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를 공유한 사람의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맵을 많이 잘 써보세요. 재밌어요. 어쨌든 내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에 갔더니 경기도에 해당되는 코로나 문자가 옵니다. 서울로 오니까 서울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가 와요. 아, 좋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강원도로 가니까 강원도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청도로 가니까 충청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가 떠요. 그래서 전라도로 가니까 전라도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뜹니다. 그래서 다시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가 떠요.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가니까 부산에 해당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구, 경남으로 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니까 서울에 대한 문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하나 생기더군요. 뭡니까? 아, 나의 모든 위치와 이동 라인이 다 노출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것을 악이용한다면, 자, 선으로 썼어요. 지금 선으로 썼는데 악으로 쓰면, 자, 인간은요, 저는 종교적인 발언도 강의하는 사람이고, 많은 5천만 국민이고 70억 인구한테 너는 신은 믿느냐 안 믿느냐 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쉽게 말하면 나는 신을 믿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종교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는 인간은 미완성이다. 아담 이브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고 이익과, 그러니까 탐욕, 뭐 모든 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른다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정치판에 여당 야당을 가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지역구를 그냥 당선되게끔 해주죠. 그리고 또 정치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좀 좋지가 않아요. 얼마나 개선된지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시대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완성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이 기술력의 힘을 이 사람 악으로서 쓰는 사람이 확보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자,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이동 라인을 확보하는 어플들도 있고 뭐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발생을 일으켜서 국방부의 기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맥까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국가 간의 정보전, 스파이전, 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들의 리스트가 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노출이 되고 한 방에 그냥 끝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미래로 갈수록. 근데 이게 더 위험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칩을 박으면, 칩 말 다 했겠죠? 자, 근데 내가 가장 염려했던 게 뭐예요? 4차 산업이었죠? 내가 이 4차 산업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했던 사람이야. 이유가 되세요? 제가 태어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태어난 이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요즘 어떻게 돼요? AI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죠? AI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어서 요즘은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해요. 그리고 요즘 기술력 발전돼갖고, 여러분 이제 알만큼 드라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휴대폰으로 조종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쵸? 근데 그 기술력은 지금 숙련한 기술력에 비해서는 저는 낮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했었을 때 걱정을 했던 게 뭐죠? 언제든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주파수 대역으로 다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세상이 도래한다. 그 말은 즉 해킹으로 인해서 차 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집안의 홈 네트워크도 주파수를 맞추든 어떤 해킹이 들어가든 보안이 뚫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CCTV까지 조작을 하는 이 시대에 그 권력의 핵심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정부겠죠. 어찌 보면 사법부고 어찌 보면 통신사겠죠. 그리고 통신 쪽을 연결된 앱을 지향하는 사람들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떤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학도요, 선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한 시대겠죠. 당연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자, 일단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의 이동 라인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청, 도청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 자, 80년대, 70년대를 가면 감청, 도청하는 기계가 한 요만했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가 넘고 2020년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하나 올렸죠. 뭡니까? 컴퓨터 코드를 뽑았는데 컴퓨터가 켜지고 해킹한 사람이 대화를 하죠. 자, 여러분은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가능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누가? 그 뉴스에서. 그러면 제가 애초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실시간에서 발언한 적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제가 강의했었죠? 주파수 해킹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킹 방법이 성장을 하면 주파수 대만 딱 맞추면 문 잠금 자체가 띠릭 열려. 이런 시대야. 그러면 이것이 말세에 악한 사람만 존재하는 시대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일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할지 알기 때문에 칩을 먼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거고, 나는 차라리 인간을 감시 통제하고 인간을 기계화로 만들면서 인간을 그저 동물로 바라보고 인간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세력들을,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AI 인공지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칩도 정답이 아니고 AI 인공지능도 어찌 보면 정답이 아니야. AI 인공지능도 선악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과학에 진보된 기술력으로서 발전을 하려면 손대야 될 게 많다고. 근데 AI 인공지능에 왜 먼저 발전을 하면 좋냐면 AI 인공지능의 최첨단 시스템을 만들어낸 다음에 AI 인공지능의 최상위 기술력을 70억 인구 국민한테 보급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고위층들이 생각하는 모든 악한 수가 AI 인공지능이 먼저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들을 일깨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나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려면 AI 인공지능의 핵심의 전문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 분야를 다 다룬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70억 인구한테 다 보급을 한 다음에 차라리 AI 인공지능이 70억 인구를 교육시키는 게 낫겠어. 가 제 생각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미치겠지. 어떠세요, 제 생각이? 이렇게 해야지 악한 사람들이 뿌리 뽑아질 것 같아.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지. 그들의 기술력을 다 샅샅이 밝혀내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 이 키에리인 제가, 유튜브 채널러의 이 키에리인 제가 백날 천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듣기도 싫어하고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AI 인공지능에다가 그 교육에 있어서 그 핵심의 자료들을 차라리 다 첨가시킨 다음에 애가 띡 누르면 알아서 화면이 탁 나와가지고 애가 그냥 탁 해갖고 70억 인구 다 가르쳐 놓으면 지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리고 법조항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AI, 헌법부터 형사법, 민사법까지 싹 다 마스터한. 그래서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AI 인공지능 버튼을 딱 누르면 애가 딱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입니까? 하고 딱 질문 답변, 질문 답변. 그리고 고위층들이 칩으로 가려는 의도가 뭐니? 그러면 질문 답변. 군사 무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니? 질문 답변. 예를 들어서 캠트레인 뭐니? 그럼 질문 답변. GMO는 질문 답변. 얼마나 좋아? 국민이 순식간에 70억 인구가 다 하버드대생 되겠어?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2판 4판. 차라리 악을 막으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칩으로 먼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외치는 사람들한테 인간 기계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한 AI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시켜서 70억 인구한테 보급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5G와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칩과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가 AI 인공지능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게 바로 이게 핵심이야. 멘탈 깨지죠. 이게 머리 한 대 빵 맞고 이게 유리조각처럼 짜자잔 깨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할 수는 있느냐? 할 수 있지. 5G 기술력으로 가니까 5천만 국민을 죄다 이동 라인을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뭔지 다 파악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애들은 형사법으로 처벌시킬 수 있고 국민의 한 개인의 침해, 인권 침해 뭐가 벌어지면 처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5G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력은 다 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의 이동 라인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별 5개를 달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봤는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미난 점이 술 드시러 가시는 분들 다 정보가 뜨더라고요. 어디 술 드시러 갔는지, 어디 룸으로 가셨는지 이런 것까지 뜨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일반의 사람들도 그런 행동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어쨌든 그쪽은 더 세겠죠. 정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문자를 보내요. 자, 내가 5천만 국민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어. 근데 내가 5천만 국민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5천만 국민한테 문자를 보내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5천만 국민한테 문자를 보내려면 5천만 국민의 문자 기록에 있어서 그분들의 정보가 필요하겠네? 그 정보만 확보를 하겠냐고. 태낭이라고 보셨어요? 중국? 태낭? 태낭이라고 하나, 천왕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거기에 봤을 때 어때요? 인식 카메라가. 그 사람 얼굴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정보가 따라라락 뜨잖아. 그럼 이게, 지금 내가 5천만 국민한테 문자를 보내는 기술력과 태낭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거기에다가 코코넛 맵에서 내 이동 라인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집 주소, 내 부모님 집 주소, 친척 집 주소, 내 친구 집 주소, 연예인 집 주소 이런 거 다 뜬다고 쳐봐. 그 기술력까지 합쳐졌어. 그리고 내가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회사는 어딘지, 내
친척 2촌, 4촌, 8촌, 12촌의 직업은 어딘지, 회사는 어딘지, 밤에 술을 먹을 땐 어디서 먹는지, 퇴근은 언제 하는지, 출근은 언제 하는지, 언제 휴가인지, 이 정보까지 다 합쳐지면 어마무지하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4G로는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5G가 필요하고 6G가 필요하다. 그리고 7G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군사무기인 거야. 뭐 군사라 그러면 뭐 미사일만 쏘면 군사입니까? 예? 군사무기라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이순신 장군의 명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뭐 여러분이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쟁 중에. 근데 적이 나의 정보를 알고 있고, 적이 내 이동 라인을 알고 있고, 적이 나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고, 적이 내 퇴근 시간을 알고 있고, 적이 내가 술집 가는 데를 알고 있고, 적이 내 부모님부터 2촌, 4촌, 8촌 친척까지 집 주소를 다 알고 있고, 직업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야, 적이 모든 걸 다 파악했네. 태왕, 그쵸? 내가 일부러 돌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군사무기지. 그럼 그것만 있을까?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잖아. 하만이 뭐예요? 하만. 음향, 사운드. 음향 사운드 개념이 어찌 보면 이게 뭘로 들어가냐면 파동이에요. 어찌 보면 진동이고. 그러면 이 파동과 진동의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공학 기술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음향과 사운드를 크게 틀어. 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국민 여러분 전문 용어 안 쓰면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 전문 용어 쓰면 더 복잡해요. 유리컵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팅팅팅팅팅팅팅팅팅 흔들리다가 세게 해버리면 이게 팡 깨지죠? 이 기술력이 나는 여기에 조만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중계기가 뭐죠? 5G. 이걸 다르게 어떻게 부르죠? 셀타워.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신 건강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미래에 가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춰서 여러분이 무한적으로 과로사로 쓰러지실 수도 있고, 피로감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완벽한 컨트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5G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 질문한 거에 마지막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 왜 5G가 좋지 않다는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반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겁니까? 첫째, 자료 제출하기 싫어요. 둘째, 자료를 제출한다면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기업 낙수효과. 이건 정책이죠. 정책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죠. 미르. 그리고 그건 정경련. 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받죠. 그쵸?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정부분들한테 들어가고 지자체한테 들어가면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을 살리죠. 그렇죠? 대기업을 살려요. 자, 대기업을 살리니까 국민의 돈이 토스예요. 요즘 토스앱도 많이 유명하죠? 광고 아니에요. 광고 따위 안 해. 그러니까 어쨌든 토스를 해요. 그러면 대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2촌, 4촌, 8촌 대부분 혼사를 맺어요. 안 맺을 경우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경련으로 모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어느 단체든 어디든 간에 누구한테 후원받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대기업은 뭐죠? 어찌 보면 자본가예요. 자본가를 또 색다르게 부르면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자본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박사든 석사든 학사든 자신들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누구한테 돈을 지원받을까요? 딩동댕,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한테 지원을 받죠. 자, 교수, 뭐 선생님들, 학교, 누구한테 후원받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하죠.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5G의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는가. 자, 이 상황에서 돈을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돈, 대기업, 권력기관. 자, 대기업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장학재단은 어떤 곳이죠?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학교마다 아주 성적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미리 그 부모님을 만나서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대기업에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인기 트렌드가 과거 때 뭐였다고요? 대기업이 장학재단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사법부든 뭐든 양성하는 거. 양성. 자, 대형 로펌이 있죠. 자,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다 지어볼게요. 사법부를 양성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 세죠. 자, 자본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장학재단에서 사람을 양성하고 자기의 인재들을 축출하죠. 그런 사람들을 사법부에도 넣고 대형 로펌에도 넣고 인맥이 형성돼요. 거기에서 국방부까지 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국방부에서 한 자리 차지했던 분이 대기업의 오너들과 자본가 돈 많은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서 나가다 보면 교수 선생님은 대부분 어디를 자리 잡고 있죠? 교육부. 그렇죠? 교육부. 대부분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차량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전자파 수치를 제기하든 뭐를 하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국토부. 뭐 이렇게 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냥 쉽게 비유한 거야. 이거 뺍시다. 자, 너무 길게 가면 복잡해.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정부에 띄어져 나온 모든 기관과 모든 단체들과 모든 대학교들과 모든 박사, 석사, 학사들이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 후원받는 곳들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전경련과 그 다음에 장학재단과 그 다음 대형 로펌과 그 다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 이게 다 연결 라인을 싹 그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짧게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박사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5G의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할 것 같습니까? 안 해. 끊어. 자, 후원만 끊어질까요? 자, 인맥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학력, 학벌, 네?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대한민국. 뭐라고요? 학연, 지연, 혈연, 학력, 학벌을 따지는 대한민국. 자, 이 인맥들이 항상 뭐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규합이 되겠죠? 규합. 이거 쉽게 더 쉽게 하면 그냥 통합으로 갑시다. 통합. 자, 통합이 됐어. 자,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럼 이 무리들이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 무슨 협회, 무슨 협회, 무슨 협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협회들까지 있어. 거기에서 종교단체도 연결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누구 하나가 박사 한 명 중에 5G를 문제 삼아 후원을 끊어. 그러면 지연이 난리가 납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여기 나머지 박사 혼자 연구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1명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토사구팽 나가는 거지. 토사구팽만 나갑니까? 미움받지. 이거를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웃이야, 그냥 아웃. 아웃을 당해. 아웃을 당하네. 그러니까 논문을 만들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택이 들어와. 그러면 이분이 항복을 하지. 왜? 여기다 내가 지금 안 쓴 게 뭐예요? 언론. 미디어법 통과되고 어떻게 됩니까? 돈이 언론사를 부릴 수 있게 됐어. 권력이 언론사를 부려. 자, 돈과 권력이 언론사를 쫙 쥐어. 여기를 비판해. 그러면서 사람들을 써.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음모론자.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음모론자. 그럼 석사는, 학사는 다 음모론자. 교수와 선생님 중에 5G 문제 삼으면 학교 퇴출. 퇴출 나가는 거야. 그냥 왜 내가 퇴출이라고 썼냐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 거니까. 이거 직장이라고 봐야지 그냥. 뭐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공무원 중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윗선에서 가만둡니까? 야, 가만히 있지. 너 왜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해? 귀여워가지고. 우쭈쭈쭈쭈. 여기 박사, 석사, 학사에서 단체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끊어버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서도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뭘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 수많은 학연, 지연, 혈연이 학력, 학벌을 따지는 자들이 뭉쳐졌기 때문에 모든 직업과 피라미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어택을 당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박사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줘. 이제 이 순간부터 인권 무시가 시작돼요. 인권 무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가 딱 걸리면서 변호하는 데 있어서 암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적게 하는 애가 더 수명이 길고 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유지할 수 있다. 너의 입 하나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고 너가 음모론자가 되면서 너가 어느 순간 바보 멍충이가 되고 정신 이상제가 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굴로 인해서?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진 학연, 지연, 혈연으로 쌓여야지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될까요? 내가 지금 이거 유튜브 강의라서 더 디테일하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프 강의 찾아오시면 이젠 전문 분야로서 더 방대한 자료로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천상지청 카페에서 저한테 신뢰를 얻은 분들 중에 한정적인 분들만
제가 이 주파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5G에 대해서도. 근데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뭐냐면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뭐 과학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문제는 뭐냐면 이 히틀러 시절 때부터 돌아가면 이 주파수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해요. 연구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핵심적인 박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나 싶었더니 누군가로 인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누군가 하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저한테 따져 물었던 사람이 이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 가능하냐. 이게 기본적으로 전자기파의 진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킹을 한다는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배운 교육이 히틀러 시절 때부터 주파수에 대해서 알려져 왔던 교육 방식을 배워서 너는 그저 소리의 진동수와 전자기파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 새끼 마냥. 내가 이번에 좀 약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파수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5G가 군사무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군사무기라는 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5G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도 이 마이크로파하고 그러면 마이크로파든 뭐든 무슨 파든 그냥 전자기파로 보자고 그냥 그의 의식에 맞춰서.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진동이잖아요. 진동이자 파동이잖아. 그러면 기존적으로 우리를 주파수라고 하면 어떤 대역을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소리라고 생각해요. 소리. 네?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 마귀들은 항상 나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키에리만큼만을 방해해. 그리고 내가 5G를 논하든 경제를 논하든 정치를 논하든 역사를 논하든 뭐 종교를 논하든 왜 내가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사이비 이단이 들어가. 독사 새끼 마냥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가지고. 나 이제 고소장 그냥 남발할 수 있어. 그만한 힘이 있어. 뭐? 어려워질 거다. 안 어려워져. 봐봐 어떻게 하나. 내가 한 말씀 드려볼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존적으로 상식이 그냥 과학자들 상식이 어린애들 저기 뭐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애들 배우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방식을 그대로 학습을 해갖고 그것까지만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해. 전자기파하고 파동 진동에 대해서 이 소리에 대해서의 주파수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갖다가 해킹한다는 부분이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해시켜달라 이거지. 내가 왜 당신들을 이해시켜? 당신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면 이 기본적인 주파수의 개념대로 그들의 상식의 개념을 봤었을 때 내가 뇌 신경계를 공격한다라는 발언에 있어서 이해를 했었을 거야. 근데 이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주파수라는 개념이 내가 왜 5G가 DNA를 손상을 입힌다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DNA 손상을 일으킨다. 그러면 과학자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주파수를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DNA를 손상시키거나 DNA를 복구시킨다고 생각해. 이게 그냥 기존적인 과학자 그런 수준 낮은 저천 개미 새끼들이 배우는 그런 과학 공부를 좀 했었을 때 이 발언이 나와. 근데 이 발언이 왜 나와? 예? 그리고 건강 악화가 왜 나와? 예?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이 에덴 동산을 만쳐가지고 창조주 아버지께서 날 보낸 이유가 있어. 뭐야? 야, 얘네들이 고작 한다는 게 주파수의 개념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주파수의 용어가 한정적인 게 아니라 더 방대하고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인간이 이해한 수준은 그냥 전자기파의 진동 파동으로 이해를 해서 소리에 대한 개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우울증을 주거나 불면증을 주거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DNA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개념으로서 배우고 있어서 여기까지 이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가지고 해킹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줘서 좋아, 해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려줄 수 없어. 당신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뭐가 이쁘다고 내 이 지식을 알려줘. 근데 내가 당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지는 안다니까. 잘 들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뭐 오감, 육감 모든 것에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에 따라서 긍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개념으로서는 부정을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걸 진짜 따져 묻기를 싫어해요. 아, 안녕하세요 유민님, 그리고 수기님 반갑습니다. 영주님 반갑습니다. 미래님 반갑습니다. 러브즈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주파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거 뭐 들으면 학습이 잘 된다고 하잖아. 집중도 잘 되고. 그쵸? 뭐 MC 스퀘어인가 뭔가 뭐 난 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저 차원의 좀 사람들이 이 주파수의 개념을 좀 깨우쳐가지고 히틀러 때부터 이걸 주파수를 연구한 그 박사 하나 때문에 이게 점점 이용이 돼가지고 치유 일환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군사무기로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박사가 이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암 질환자를 낫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은 누구야?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럼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쁜 놈들은 주파수를 가지고 군사무기로서 활용을 했어요. 군사무기. 그러면 5G를 논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탄마귀의 무리들이 있어. 참. 제가 좀 제대로 쓸게요. 내가 오늘은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어. 오늘 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방송할 거예요 지금. 자, 사탄마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 그리고 어떻게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묻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이 천상지천의 키에리는 진실만 말하고 옳은 소리만 하고 맞는 말만 하고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국민의 DNA를 신경 쓰고 국민의 삶을 신경 쓰고 2세대 아이들을 신경 쓰고 모든 세상을 평화로서 선으로서 창조주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워. 그러니까 국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시기질투하고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국민 세상 못 만들게 하려고 나를 주구장창 비판만 해. 그럼 왜 그러겠어? 윗놈들이 시킨 거야. 윗놈들이라고 하면 이 주파수를 가지고 군사 무기를 활용하는 거겠지. 근데 주파수 가지고 이 저차원들이 알아낸 게 뭐야? 전자기파, 진동수, 파동수? 이거 가지고 소리의 진동 갖다가 막 장난질 치가지고 이거 갖다 사람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거? 자, 5G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있다고 말을 했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과학자의 박사 수준도 안 되는 그 저차원, 그냥 기존적인 히틀러 때부터 그냥 쭉 가르쳐왔던 그 교육 방식을 배운 저차원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걸 그대로 배웠잖아. 뭐 가시강서 뭐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걔네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이거야. 야, 해킹한 거 말도 안 된다. 전자기파의 진동 파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쳐. 그들의 두뇌에 머리 지식이 전자기파 진동수까지 이해를 했다고 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소리의 진동이라고까지 이해를 했다고 쳐. 그러면 소리의 진동이란 게 우리한테 귀를 듣겠지만 귀를 떠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파수란 말이야. 소리를 떠나서도. 그러면 이게 내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자기가 인지를 했어. 그러면 주파수의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국민의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국민의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DNA를 손상 입지 않고 변경되지 않게끔 성경에 써 있어요. DNA를 조작하거나 변경하거나 바꾸는 자, 손상 입히는 자는 가장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느님을 믿는 존재로서 DNA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줘야 돼. 근데 사탄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과 창조주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DNA를 손상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GMO를 먹이죠. 유전자 변형 조작. 그것도 뭐야? DNA를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주파수의 개념도 뭐야?
DNA를 손상시키고 DNA를 바꾸기도 하고 DNA를 복구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 어떻게 해요? DNA를 바꾸기 위해서 독사 뱀짓을 해요. 자,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5G의 문제점을 딱 제시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진짜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국민을 해야 하는 거구나. 이해를 했으면 국민 세상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의 과학적인 그냥 교수들이 가르친 그동안 히틀러 시대 때부터 주파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가르친 지식을 배웠다면 국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걸 써먹어야 돼. 근데 국민을 위해서 이바지하면서 써먹어야 될 존재들이 죄다 따져 물어. 5G 문제 없다고. 5G 주파수에 대해서 문제도 없고 주파수 해킹한다는 자체도 비웃어. 비웃을 시간에 진동수를 가지고 전자기파 진동기가 운운했잖아.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DNA도 복구시키고 건강을 악화되지 않고 국민을 건강을 좋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나한테 따져 물을 시간에. 그러면 히틀러가 가르친 교육 그 뭐야? 히틀러 시대가 언제 시대야? 거기 때 살아 숨쉬던 박사 하나가 주파수의 개념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동안 연구를 해와서 만들어진 고작 저차원 시스템을 이제서 만들어서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배워나가는 수준이 내가 이제 주파수의 개념이 소리의 진동과 파동의 개념이 아니라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미래에 열린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지식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알겠지만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있다는 것만 알으란 말이야. 그러면 배우고 싶으면 제자 노릇을 하든가 아니면 듣지 말고 내 영상 보지도 말고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 말라고. 성령 회방죄니까. 왜 저차원이 배운 방식을 그대로 써먹어?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개념을 사탄 마귀들이 배우고 악이용하니까 차크라 같은 저차원을 만들어낸 거야. 차크라가 뭐야? 진동수를 맞추는 거잖아. 진동수 맞춘다는 건 뭐야? 주파수 맞추겠다는 거야. 사탄 마귀들이 DNA를 손상시키면 입히면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진동수를 맞춰갖고 여러분의 DNA를 복구를 하고 건강이 악화되면 건강을 복구하라는 소리 아니야? 근데 그 차크라가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주파수 진동. 사탄 마귀의 명상이라니까.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뭐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막 이야기해주고 해줄 순 있어. 근데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셨냐고. 아니잖아.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리의 진동에 그냥 기본적인 주파수를 배우니까 차크라하고 자빠졌어요. 독사 새끼들 마냥. 나 무시하면서 차크라. 이거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차크라. 이게 소리의 진동 이 저차원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명상하니까 좋았어요? 아마 건강 DNA부터 막 회복되고 건강이 막 복구되는 것 같아? 저차원이면 저차원답게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자꾸 히틀러 전부터 고대 지식이라고 또 하겠지. 주파수의 개념은 아주 그냥 고대로 올라가면은 그거 소리의 진동에 대해서 인간한테 써먹던 그 기술력이 있었어. 그때 왜 과거에 수만 년, 수천만 년을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인간이 한 번만 멸망한 것 같지? 아니야. 주파수의 개념을 꼭 저차원 기술력인데 이게 어찌 보면 저차원 기술력이야. 근데 이 저차원 기술력 갖다 꼭 장난질을 쳐가지고 육을 만들었는데 육과 동물과 모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들을 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 지들 멋대로 인구 조절하고 그런 쌩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다 쓸어 죽여버리는 거야. 하느께서는. 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했는데 인간이 인간을 노예를 부려. 그러면 말로 선지자를 보내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보내서 뭐 세례 요한이든 뭐 누구 엘리야를 보내든 모세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간에 기회를 주면 들어먹어야 되는데 계속 안 듣고 지들 멋대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멸의 길로 치국에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박살내버린다고. 박살내도 지식을 사탄 마귀들이 이거 움켜쥐고 죽고 널브러진 지식이 그래도 어디에 가 있겠어? 땅의 물건이니까 땅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인간들 중에 이제 후손이 막 자라다 보면 그 땅을 파요. 근데 요즘은 땅을 파지 않아. 조작을 해. 왜? 뭘로? 3D 프린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나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잔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오래된 책처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과거 시대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세상이 파멸되면 아무것도 없잖아.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땅을 파서 그 지식을 딱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파수 딱 찾아. 그러면 그 주파수 갖다가 또 선으로 써야 되는데 악으로 써. 근데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돼?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인류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고대 때부터 주파수의 이 진동과 이 파동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인지하면서 그걸 과학적으로서 연구를 하면서 엄청 발전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컨트롤을 한단 말이야. 내가 화가 나서 그래. 그러면 전자기파, 진동수, 사람, 뇌, 감정까지 컨트롤 한다는 걸 배웠으면 국민한테 이바지하는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자꾸 따져 물어요. 주파수 갖다가 어떻게 해킹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전자기파에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진동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갖다 해킹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웃기고 자빠졌다. 웃기고 자빠졌어.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의 개념이 한 부분이냐고. 한 부분 아니라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해 준 거 이왕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영성인들을 지지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마귀들이? 영성 독사 새끼들 어디서 저기 영성인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애가 오방성, 즉 역오망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역오방성이라기도 하고 역오망성이라고 해도 해.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대충 그래야할까 그냥 대충 그려. 자, 이 개념이면 뭐야 이게? 이 뭐야? 사귀, 악귀, 마귀, 원귀, 여기 하나는 비밀이야. 그냥 안 알려준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악귀 있죠, 악귀. 악귀가 이름이 있어. 아마 카톨릭의 바티칸에 예를 들어서 교황청 쉽게 말하면 그쪽에 지하에 있는 문서에 가도 이 내용은 없을 거다. 자세히. 왜? 얘의 존재를 아직 알려주면 안 돼.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요즘 개나 소나 천상 자꾸 운운하는데 그것도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해줄 거야. 천국, 천당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창조자 아버지를 통해서 천상과 천국과 천당과 더 있어. 자, 천국은 뭐냐면 한문으로 봐봐. 하늘천. 국은 뭐야? 나라잖아 어찌 보면. 그러면 하늘의 나라, 하늘의 도시, 하늘의 정부, 하늘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미 천국, 하늘의 나라가 있어. 하늘에 나라가 있고, 그러면 천당은 뭐야? 하늘의 집이야. 그러면 천국과 하늘의 집이 같을까? 틀려. 육신계, 혼신계, 영신계가 있다고. 근데 천국을 왜 빼고 천상을 운운해? 하늘에 집이 있는데. 그리고 하늘의 집이 아니지. 하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하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밑에 하늘에는 집이 있어야 하늘의 집이. 근데 마귀 새끼들 내가 천상 하니까 다 천상이라고 따져묻대. 너희들은 그것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 21세기용 오방성의 비밀 카드가 하나 열려야 돼. 근데 이름은 아직 안 알려주겠어. 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기는 내가 말하는 악기와는 달라. 자, 이 악기는 능력이 뭐냐면 루시퍼도 능력이 있을 거고 바포메트도 능력이 있을 거고 다 능력이 있을 거야. 근데 애는 능력이 뭐냐면 애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자기파, 마이크로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냥 주파수의 개념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비밀들이 있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악기의 대장이야. 이해가 돼요? 그 악기의 대장의 하수인이 지금 에덴 동산 지구에
그 채널로로 연결되어 있어. 자, 오늘은 종교와 과학의 지식, 진리 강인 날이에요,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채널러가 지구에 있는 저차원 영성인 하나를 데리고 채널러로 연결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나는 그것까지 알고 막으로 온 사람이야. 자, 우리가 주파수 하면은 뭐가 또 떠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구 고유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 그쵸? 오늘 진짜 과학 증명자고 영성인들하고 내가 걔네들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 화가 나고, 나한테 따져 물을 시간에 국민 세상을 좀 만들으라고. 국민 세상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반발들이 심해. 니들 인생이나 좀 잘 사시죠. 누구 인생 나 비판하고 남 비방하고 국민 세상 만들기 싫은 여러분들끼리 좀 살으시라고. 나 방해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가르친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해. 왜 타락했을까? 인간들을 가지고 노는 맛에 흘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얘네들이 추방당하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제자라고 좀 가르쳐갖고 똑똑하게 만들어줬더니만 오만교만해져가지고 하늘을 우습게 봐? 그럼 얘네들한테 이 모든 지식들 다 가르쳐줬을까? 아니야. 그들은 과학적인 증명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5G든 뭐든 뭐 전자기파든 주파수든 이거에 있어서 인체해를 입힌다는 자체가 멍청한 거다. 인체해를 입히면 인체를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거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동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에 필요한 게 차크라다. 이렇게 속여요. 야, 이걸 속아. 와, 정말 수준 이하. 바보 멍퉁이. 이거 욕 아니에요. 바보 멍퉁이는 욕이 아니야. 친근한 좀 장난꾸러기 말이지. 자, 이제부터 차크라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크라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DNA나 건강 악화된 부분을 스스로 치유해 보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알려드릴게. 이 주파수의 개념이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좀 높죠, 의식을 최대한 낮출게요. 우리가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탁 들으면 어때? 기분 좋았고, 으쌰으쌰, 으쌰으쌰. 이런 춤을 춘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춤을 추지 말고 음악을 나쁜 걸 듣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이 주파수가 저차원의 주파수의 개념을 있는데 이게 이 주파수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진동수가 있어. 어찌 보면은 이게 또 파동이라는 개념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가자. 진동수라고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말은 음악을 나쁘게 보고 춤추는 걸 나쁘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주파수의 개념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게 더 깊은 뜻으로 가면 이 뜻이 있어.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더 있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야. 으쌰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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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으쌰 막 춤을 춰.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리의 진동이라고 하는 거고 어찌 보면 파동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춤을 추잖아, 기쁘게. 그러면 춤을 추다 보면 이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분을 다운시켜. 이 소리의 진동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 피아노 연주를 작곡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 그 작곡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잖아, 인간이. 땡거! 자, 주파수 갖다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어. 사람을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도 있어. DNA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몸이 뻐근하고 기억도 감퇴되고 기억도 안 나고 막 우울증, 불면증 다 오는 거. 이게 그 주파수의 개념인 거야. 주파수. 자,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이 무선 주파수라는 개념도 있잖아. 자, 근데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듣는 음악이 우리한테 감정, 오감, 육감을 싹 다 조정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파수를 가지고 영성단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차크라를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공격을 받는다면 치유를 우리가 하자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게 영성단체인데 얘네가 누구 편이냐면 럭펠러, 로스차일드, 조지 부시, 월가, 300인회, 부엉이파, 박파 이렇게 할게. 그냥 박파라고 하면 왜 나 아는 사람들만 이해하는데 박파. 나 이 박파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박파든 문파든 노파든 지겨워 죽겠어. 진파든 진보파 어쨌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슬슬 보입니까? 의도가?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저 윗분들은 300인의 부엉이파, 골드파 애들은 어떻겠어? 기분 나쁘지. Well, Chinese authorities have developed a new surveillance tool. It's called the gait recognition. It's a software that can identify people using their body shapes and how they walk, even if your face is hidden from a camera. This is already, in fact, being used by police in China, and it's raising a lot of concerns about how far this technology will go and how deep will this Deep Brother thing go in the country. Another thing they have is called the social credit system, and it doesn't allow you to be a bad citizen. It's going to go into place in 2020, but already I've read that they've generated 7 million punishments. So this is sort of the scary stuff. We've read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it's coming into existence. Yeah, I think this is new totalitarianism, and we've got to put this in a historical context. I mean, you can imagine what this kind of technology would be used under a Lenin or a Mao. Unfortunately, the trajectory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n China is going the wrong way. We've seen Xi Jinping in many ways take plays out of Mao's playbook. So I think this is incredibly disturbing. Improving lives, increasing connectivity across the world. That's the great promise offered by data-driven technology. Stop killing our children! Stop killing our children! But in China, it also promises greater state control and abuse of power. This is the next groundbreaking development in data-driven technology: facial recognition. And in China, you can already withdraw cash, check in at airports, and pay for goods using just your face. The country is the world's leader in the use of this emerging technology. And China's many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are determined to keep it that way in the future. Companies like Yitu, We're pioneer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hope of creating a safer, faster, and healthier world. 第一次发现，参加展会可以不必排队。 Yitu is creating the building blocks for a smart city of the future, where facial recognition is part of everyday life. This could even extend to detecting what people are thinking. 人工智能 Facial recognition, they can read people's emotions, and we are actually now working on these innovative demonstrations and technology. B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plans to use this new biometric technology to cement its authoritarian rule. The country has ambitious plans to develop a vast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facial recognition. It'll be used to monitor its 1.4 billion citizens in unprecedented ways.
with the capability of tracking everything from their emotions to their sexuality. What you buy, how you spend your time, if you jaywalk, if you smoke on a train, if you criticize the government, even a family or friends. I mean, this is... It's going to track what apps you're on your phone. It's helping them to identify wanted suspects in real time. What worries some people here is that as the technology develops, so too does the capacity for it to be abused. 那么所有的人在这个生活当中都处在严密的监控之下你不能做任何政府不喜欢的事情如果是这样子的话，我个人认为就相当于进入一个极权主义的一个状态，这是一个很恐怖的状态。Already the authorities are using facial recognition to name and shame citizens, even for minor offences like jaywalking. And in China, this is the tip of the proverbial iceberg because their plan is that by 2021, they're going to have 600 million cameras all over the country. Every citizen, seriously, every citizen will be tracked. I know this. And they're going to be given a score. They're going to be given a behavioral score, and if the score is good, if you act good, you get perks like better transit, better transportation, better hospital, a gym membership. If you're bad, you get put on a blacklist and you suffer problems with travel and other issues. Steve, I mean, that's as Orwellian as it gets. This is going on now. In fact, have you ever noticed here in New York City where I am and you are, do you know that whenever there is any murder anywhere, any suspect, we always have a picture of him. And nobody ever says, wait a minute, are there cameras on every corner? Yes. And let me also tell you something. For those of you who are trying to get your credit scores okay, you know, your FICO and this FICO and Equifax, there are going to be new algorithms, seriously, that are going to base your credit worthiness not so much on your payment history and all of the usual factors, but who your friends are, how long you are online. Steve, this is not the future. We live in a 24/7 real-time panopticon. We are watched every step of the way. Without checks and balances, China will keep finding new ways to violate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What's already happening in Xinjiang is a warning the rest of the world must heed.